안녕하세요. 위드진입니다. 지금은 화요일 2시 40분, 오후 2시 40분인데 뭐 옷차림도 그렇고 뭔가 집인 것 같죠? 집입니다. 왜 부동산에 안 있고 집에 있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왜 집이냐면은 일단 제가 투잡을 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2017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분양일 먼저 애기들이 되게 많이 어렸어가지고 퇴근을 5시에는 해야 돼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은 또 7시까지, 최소 7시까지는 부동산에 있어야 되니까 좀 출퇴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이랑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막 그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좀, 내향적 성격이라 좀 일을 배워보려고 분양 일을 시작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보조원 일을 했었고, 일단은 17년도 전까지는 이제 고시 공부 끝나고 뭐 계속 과외랑 수학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혼 초에도 이제 신혼집이 목동이라서 그쪽에서 이제 수학 과외를 좀 했었고, 그래서 어쩌지 이제 부동산 일로 접어들었는데 2018년, 19년 되게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빴고,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 따고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강서구 화곡동에 개업을 했는데 정말 오픈하자마자 정말 계속 바빴어요. 2020년도. 그래서 1월에 개업을 해서 예전 영상도 있는데 정말 1년 동안 개업한 첫 달 계약 한 10개 하고 그 다음 달 뭐 20개, 30개씩도 해서 이제 혼자는 너무 바쁜 거예요. 혼자 그 워킹 손님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또 부동산에 관심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이제 너무 바쁘니까 하던 일을 접고 이제 같이 부동산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신랑이랑 있는데도 그래도 이제 계속 물건도 많고 거리도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한 3분 정도 해서 5명이 그 해에는 정말 바쁘게 일을 했었어요. 진짜. 아침부터 뭐 막 밤까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저희 또 엄마나 이제 시댁이나 막 케어 부탁해 가면서 그러면서 되게 바쁘게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죠. 21년도에 제가 마곡으로 이사를 또 가고, 또 마곡에서 또 장단점이 있었어요, 사실. 임대차 3법 시행이 되면 확실히 주택에 대한 거래가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참에 이제 마곡 쪽에서 상업용 물건만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또 마곡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까먹었죠. 왜냐면 이제 거래는 많지 않은데 월세랑 이제 이래저래 막 나가는 돈은 또 있고 생활비도 또 있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신랑이랑 또 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뭐 상관없는데, 그쵸, 바쁠 때는 저도 일하고 이제 신랑도 일하고 각자 일하면서 각자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워낙 이제 계속 한가해지면서, 그래서 마곡에서 또 1년을 그렇게 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진짜 이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근데 저 상가를 와서 조용한가 싶나 했는데 주택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제 거래 절벽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또 계약갱신 청구하니까 이사도 많이 안 다니시고, 그래서 접을까 하다가 이제
한 번 또 접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개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가 뭐 풀린다고 해서 활발해진다고 해서 또 그럼 나도 다시 부동산 해야지 또 이런 마음으로 개업한다고 금방 또 자리를 잡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마곡에서는 1층 부동산이 아니고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 부동산, 2층 부동산 뭐 다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로컬에 있는 부동산은 1층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 아무리 인터넷 보고 광고 보고 온라인 마케팅 한다고 해도 그래도 1층의 입지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천구 목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왜냐면은 부동산은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잖아요. 정말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미팅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 키워야 되고 하니까 어쨌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너무 정신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도 너무 필요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후에서 저녁에 수업을 하고, 처음에는 과외로 이제 목동이나 일산이나 뭐 집 근처 김포 쪽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과외로 이렇게 부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과외도 또 이동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수업이 만약에 두세 개가 있으면 목동 갔다 일산 갔다 또 김포 갔다 왔다 갔다 시간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다녔던 학원 원장님하고 또 되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냥 학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걸로 해서, 오전에는 부동산 갔다가 이제 일 보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학원에는 2시에서 2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에서 7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잡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 진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동산이 막 천직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좀 성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보는 게, 약간 노력형이라고 해야 되나? 예, 타고난 막 그 사람을 상대하고 막 그런 타고난 성격은 아니고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외향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성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성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조금 더 맞는 성향인 것 같아서, 어쨌거나 이제 병행을 하기로 하면서 학원 출퇴근이랑 과외랑 둘 다 해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제 결심을 한 게, 저희 집에다가 이제 수학 공부방을 오픈하는 거를 이제 방콕 가기 전에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오픈을 해야겠다 해갖고,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오후에 수업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방 하나를 공부방으로 이렇게 싹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 4일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또 금, 토, 일, 그 다음에 주중에 오전, 그 다음에 뭐 저녁 늦게나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일은 계속 병행하면서 이제 아이들 가르쳐서 고정적인 수입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폐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어찌됐건 좀 아예 다른 일로 이제 전업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부동산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투잡 많이 하세요. 네, 정말 저처럼 저녁에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일 하시는 공인중개사 대표님도 계시고, 네, 정말 다른 부업들 해서 투잡으로 부동산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이, 하루 종일 부동산에 있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짧은 경험상 부동산 경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때 개업을 했을 때 정말 완전 초짜잖아요. 예, 물론 보조원 생활을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 초짜인데도 뭐 한 달에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가 뭐 실력이 좋거나 뭐 타고난 뭐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때는 워낙 활발했던 때고 물건도 많이 나오고 손님도 많았던 때라 계약 성사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따가지고 뭐 33회, 뭐 32회 이렇게 따셔서 개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업을 하셔도 바로 수익이 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경기 탓도 있고,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뭐 경험이 부족하거나 꼭 그래서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경기가 그래도 6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도 너무 바쁘지 않은 지금 개업을 하셔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금 일을 해보시고 손님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상대해보시고 그러다가 진짜 바쁜 때가 오면은 그때는 정말 초보가 감당할 수 없는 바쁨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바쁜 시기가 다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고 이제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서 가장 큰 게 고정 지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정 수입은 없고 고정 지출은 있고 물론 수입이 뭐 많을 때도 있지만 그게 매달 똑같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의 거의 수입은 1년치로 해서 연봉으로 이제 평균화 시켜서 금액을 좀 그렇게 수치를 봐야 되니까 뭐 수입이 잔금이 많아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또 지출을 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수입이 몇 달 동안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진짜 마곡에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곡에서 상업용만 해봤잖아요. 그때 또 깨달은 점이 부동산은 주택을 버릴 수가 없구나. 그때는 사실 주택을 정말 안 할 생각으로 마곡으로 간 거였는데 부동산과 주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주택과 상가 다 병행해서 이제 두루두루 물론 어떤 전문화된 부동산이 또 계시고 그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이긴 한데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꾸준하게 계속 공부도 해가면서 바뀌어가는 뭐 제도나 정책 같은 것도 체크 잘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유지해야 되니까 참 쉬운 일은 뭐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부동산 이렇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되게 쉽게 뭐 집 하나 보여주고 뭐 몇백씩 많게는 이제 고가의 뭐 물건들은 뭐 1,000만 원씩 번다 뭐 중개보수를 그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쪽 일에 이제 몸을 담아 보니까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쉽게 버는 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진짜 몸소 깨닫고 있고요. 이제 전화 한 통화를 해도 그렇고 손님을 미팅을 해도 그렇고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의 의지가 아니고 이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계약은 충분히 깨질 수가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저도 이제 투잡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잘 시간을 조율을 잘 하고 배분을 해서 그렇게 이제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요즘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 고민 되게 많이 되실 텐데,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정말 돈 100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저는 일단 뭐 생활 면에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옛날에는 워낙 계약이 많고 수입이 넉넉했기 때문에 뭐 손님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손님 선택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계약 하나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막 그 연연해 하고 막 이 손님이 이걸 꼭 막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급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손님을 너무 막 푸시하거나, 막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좀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니까, 어쨌거나 부업을 고민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 계시면 저도 응원합니다.